제가 생각하는 노무현 정신,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옳은 길을 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전 국민이 노무현을 그리워한다. 이 말 들어보셨습니까? 진보도 보수도 심지어 그를 반대했던 사람들조차 지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 달랐다. 왜일까요? 노무현이 특별한 정책을 남겨서일까요? 노무현이 경제를 크게 성장시켜서일까요? 아닙니다. 그가 그리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손해를 보면서도 옳다고 믿는 길을 선택한 드문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노무현 정신이 무엇인지, 왜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지, 그리고 지금 정치인은 그 정신과 얼마나 멀어졌는지 끝까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노무현은 무엇이 달랐는가? 먼저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역대 대통령들과 노무현 무엇이 달랐을까요? 첫 번째, 그는 권위를 스스로 망치로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재앙적 대통령이라 불립니다. 경호원이 둘러싸고 의전이 앞서고 감히 눈을 마주치기도 어려운 존재. 역대 모든 대통령이 그 권위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노무현은 달랐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새파란 평검사들 앞에 앉아서 생방송으로 토론을 벌입니다. 검사들이 몰아붙이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 권위주의 시대였다면 상상도 못할 장면입니다. 퇴임 후에는 어떻습니까? 밀짚 모자를 쓰고 시골 도량을 직접 치웁니다. 소녀를 자전거 뒷자리에 태우고 동네 구멍가게에서 과자를 삽니다. 이게 연출된 서민 코스프레였을까요? 아닙니다. 대통령도 퇴임하면 이웃집 할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자신의 지지자에게도 불편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이 말 이상하게 들리시죠? 그런데 이게 핵심입니다. 한미 FTA, 이라크 파병, 진보 진영의 핵심 가치와 충돌하는 결정들입니다. 지지자들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혈서를 썼습니다. 배신자라고 외쳤습니다. 노무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특정 지지층의 대표가 아니라 국민 전체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지지율이 깎이는 것을 알면서도 국익을 위해 결단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정치인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더 놀란 것이 있습니다. 대연정 제안입니다. 지역주의를 깨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권력 일부를 야당에 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나눠서라도 시스템을 바꾸려 했던 것입니다. 권력 유지가 최우선인 다른 정치인들에게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는 질 것이 뻔한 곳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성공한 정치인은 이길 곳에 출마합니다. 유리한 흐름에 몸을 싣습니다. 그러나 노무현은 반대로 했습니다. 서울 종로 보장된 꽃길을 버렸습니다. 민주당 깃발로는 당선 확률이 높지 않은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한 번 낙선, 두 번 낙선, 또 낙선. 그런데도 계속 부산으로 갔습니다. 왜입니까? 당장의 당선보다 지역주의 타파라는 명분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바보같은 진정성이 결국 국민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계보도 없고 돈도 없고 조직도 없던 변방의 정치인이 청와대로 갔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보기 드문 장면이었습니다.
노무현 정신의 본질 세 가지.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 노무현 정신의 본질이 보입니다. 첫째, 탈권위와 소통입니다. 건의를 내놓고 국민과 눈을 맞추는 것, 비판 세력과도 끝장 토론을 벌일 수 있는 열린 자세. 이것이 노무현이 말한 참여 민주주의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둘째, 원칙과 책임 정치입니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이것이 그의 평생 화두였습니다. 자신의 지지층이 반대해도 국익이 필요하다면 비난을 감수하고 실행하는 것, 이것이 그가 말한 책임 정치입니다. 셋째, 통합과 진정성입니다. 부산에서 낙선을 거듭하면서도 지역주의 타파에 도전한 것, 대연정을 제안하면서 권력을 나누려 한 것, 이것은 계산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진심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이 움직였습니다. 한 단어로 요약하면 그의 별명이 답입니다. 바보. 당장 이익이 안 되더라도 옳은 길을 가는 사람. 지금 정치는 왜 노무현 정신과 멀어졌는가?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노무현의 이름을 가장 많이 부르는 정당 민주당, 과연 그 정신을 이어받고 있을까요? 냉정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노무현은 탈권위와 자기성찰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못해먹겠다는 솔직함, 자신의 가오에 대한 처절한 반성,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옳고 상대는 틀리려는 이분법, 도덕적 우월감, 이것이 노무현이 말한 소통입니까? 노무현은 반대파와 대화하고 타협했습니다. 대연정을 제안할 만큼 열려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강성 팬덤에 기대고 당내 이견을 쉽게 포용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노무현이 말한 참여 민주주의입니까? 노무현은 지지층이 반대해도 국익을 위해 결단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지층 이탈을 두려워하며 연금개혁 같은 국가적 난제 앞에서 선뜻 나서지 못합니다. 이것이 노무현이 말한 책임 정치입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을 짚어야 합니다. 지금 정치권은 노무현을 자주 호출합니다. 그 이름으로 지지자를 모으고 그 이름으로 상대를 공격하고 그 이름으로 자기 진영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노무현은 기득권을 깨기 위해 수순을 던진 사람이었습니다. 노무현의 이름을 앞세우면서도 그의 원칙과는 거리가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노무현 정신과 다르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무현은 지지자들에게도 비판적 시선을 놓지 말라고 말한 인물로 기억됩니다. 무조건적인 우리 편 감싸기, 그것이야말로 노무현이 가장 경계했던 패거리 정치였습니다. 왜 지금 노무현 정신이 필요한가?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는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고의 정치입니다. 우리 편이면 무조건 옳고 상대 편이면 무조건 틀립니다. 자신의 허물은 정치적 공격이라고 하고 상대의 허물은 도덕적 파탄이라고 몰아갑니다. 이 이중잣대가 정치 불신을 키웠고 국민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팬덤 정치입니다. 정치인이 지지자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지지자의 환호에 끌려다니는 모습이 반복됩니다. 합리적인 목소리는 약해지고 극단만 커집니다. 포퓰리즘입니다. 국가의 미래보다 다음 선거가 더 중요해 보이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결단을 미루고 표가 되는 말만 앞세웁니다. 노무현 정신은 이 문제들에 대한 해독제처럼 다시 떠오릅니다. 소외를 보면서도 옳은 길을 가는 용기, 지지자에게 비판받을 각오로 국익을 선택하는 책임감, 건의를 내놓고 국민과 눈을 맞추는 진정성, 이것이 지금 많이 희박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노무현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통치를 했다면 노무현은 싸움을 했습니다.
그 싸움의 대상은 상대 진영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내면의 권위주의, 자신을 지지하는 이들의 편협함, 그것까지 포함한 싸움이었습니다. 진정한 노무현 정신은 그의 이름을 외치는 입에 있지 않습니다. 손해볼 줄 알면서도 옳은 길을 가는 바보 같은 발걸음에 있습니다. 노무현 정신을 훼손하는 것은 외부의 정만이 아닙니다. 그 이름에 빌려 자기 입장을 정당화하는 태도 역시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이 그것을 가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눈을 갖는 것이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노무현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최애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대 힘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한 노무현 정신은 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